문제들이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어렵나요? 네, 지금은 3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17달이 남았죠? 네. 어차피 법과목은 원래 그래요. 처음에 접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접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게요. 처음 법 공부할 때 분명히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인데 잘 몰랐죠? 처음에 맨 처음에 봤을 때. 근데 문제풀이도 똑같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도 문제집 처음 보시면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데 답은 죽어도 안 보이고, 네, 그래요. 그런데 문제집이 보통 이제 한 6월달, 7월달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 느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갖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가지시면 그때는 이제 문제들이 좀 쉽게 보입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최하 점수가 한 24개 중에서 한 18개에서 19개. 보통은 평균은 22개. 네? 본시험이죠, 본시험. 네. 그리고, 한 3분의 1은 22개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45번을 보십니다. 45번. 45번. 이건 여러 번 했던 건데요.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이건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토지의 지상 경계는 또 담장이나 구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해요. 맞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읽어두라고 두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2번.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이 경계 결정 기준이 아니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기준이 된다고 했죠. 네, 3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익을 위해서.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토지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서. 이때 공공사업이란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8개입니다. 철제, 전구, 유수, 학도. 합병의 경우에는 4개가 추가되죠. 합병, 아까 보신 거. 부채, 공장이 추가됐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은 아까 10개였죠. 철제, 전구, 유숙, 학도는 빠지고 묘, 목, 도, 임. 네, 그렇게 계속 써먹게 돼요. 그 다음에 4번째,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 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분할을 할 때는 가운데 경계가 그려져야 되고,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을 해야 되고, 지적 측량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교재에서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할 전부 다 공통된 단어가 분할이었고,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답이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얘기해요. 네. 토지를 다시요. 분할할 때는 가운데 경계가 그려져야 됩니다. 도면 위에서. 그러면 가운데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하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지상 경계점에 잘못 얘기네.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하고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관측한다고 했죠. 그러면 각도가 나오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경계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토지를 분할할 때는 가운데 경계가 그려져야 되고,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하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에 뭘 설치해야 된다고요?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3월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5번.
공유 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를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정한다. 맞습니까? 맞죠? 안쪽 어깨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48번을 보겠습니다. 48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내 신규 등록할 토지의 측정 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이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하신 거예요. 그렇죠? 325.551. 325.551. 그런데 축척이 얼마인가요? 600분의 1. 600분의 1이니까 대축척이죠. 소수점 첫째 자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될 테고 이 끝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두 개가 있을 때는 50, 하나가 있을 때는 5. 만약에 세 개가 있으면 뭐가 될까요? 5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50보다 큰 수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올리죠. 따라서 얼마로 등록합니까? 325.6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50쪽을 보시면 50번을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적은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개죠. 뭘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고 했죠. 2번 지적대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와 똑같은 의미가 뭐라고 했죠? 소수점 첫째 자리. 기억나십니까? 3번 지적대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축척이 1200분의 1이니까 소축척이죠. 소축척은 1의 자리까지 수집해서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제곱미터 미만일 때, 즉 0.001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등록한다고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최소 면적. 그 다음에 4번 임야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맞습니까? 6000분의 1이니까 뭐예요? 소축척. 따라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의 자리까지 등록하는 거니까 1제곱미터 맞습니다. 응용해보죠.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임야의 축척이 6000분의 1 지역의 한 필지 면적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등록되어 있을 때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X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야 되니까 도면의 축척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면적은 얼마로 등록합니까? 0.1제곱미터로 등록해야 될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최소 면적을 계속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최소 면적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2번을 가겠습니다. 토지 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시 아까 암기하신 것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먼저 소재와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하죠. 따라서 어디에 등록합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4개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천원. 그 다음에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2개입니다.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요,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지적도, 임야도.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 맞습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토대, 임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유자 변경일과 그 원인, 변경 원인. 이것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대, 임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축지법이니까 지목과 같죠? 토대, 임대,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분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